안녕하세요. 송천 FM 읽어주는 마을신문입니다. 지방자치는 정치적으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유럽에서 생겨나 발전해온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52년 처음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는데요. 지방자치는 지방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무를 국가, 그러니까 중앙정부에 의하지 않고 자기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해 처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은 전주시 덕진구 송천 2동, 덕진동, 팔복동에서 선출된 이국 최지은 시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한 조사와 질문은 송천동 마을신문 유승영 편집장과 남지숙 기자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찾아주신 네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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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의원 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취자분들은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시의원 이국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전주시의원 최지은입니다. 송천 2동, 덕진동, 팔복동 출신입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송천동 마을신문 편집장 유수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천동 마을신문 남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대담은 이 송천 2동, 덕진동, 팔복동 주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갈 건데요. 먼저 이국 최지은 의원님 초선이신데 지난 2년간 의정 활동 어떻게 하셨는지 좀 간략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국 의원님. 초선답게 열심히 뛰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요. 토론회, 각종 회의들 많이 참석하면서 서로 소통을 통해서 네네. 의정생활 2년 동안 재미나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네, 최지은 의원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담회, 5분 발언, 여러 활동을 참 많이 했는데요. 초선이어서 그런지 우당탕탕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이제 채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잡혀가고 네. 그거에 대한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두 분 다 초선이시지만 지역 현안을 챙기는 그런 의정 활동을 또 해오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그런 질문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그냥 푸시고 네, 그동안 활동해 오신 거를 바탕으로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의제를 취재하신 이 송천동 마을신문 유승영 편집장님 그리고 남지숙 기자님이 차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질문 뽑는 과정에서 지역 의제를 주로 다뤘고요. 그리고 오늘 답하신 것들이 이제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 준비했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추진 문제인데요. 농수산물은 사실 2019년에도 한번 재추진 문제가 됐다가 무산이 됐는데 올해 다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타당성 연구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2025년 초까지 건립 구상이 되고 타당성 활성화 방안들을 검토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수산물 시장은 1993년에 문을 연 다음에 시설 노후화 문제로 매년 10년씩 매년 10여 차례씩 걸쳐 유지 보수를 하는 등 굉장히 막대한 지역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물이 이제 노후화도 됐지만 주민들이 대형마트를 이용하다 보니까 소비가 덜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이전 문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농수산 시장이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87년도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이제 93년도에 개장했고요. 4개의 법인 255명의 관계자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7,331톤의 농수산물과 1,447억 원의 그 거래 금액이 지금 발생하는 도매 유통 거점이
유통 거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업소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악취, 소음과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농산물 거래가 위축되고 경기가 침체되고 있어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현대화 및 이전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2년, 18년도에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28년도에 이제 도매시장을 도도동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역 주민들과 중도매인들, 그다음에 뭐 시의원님들이 반대를 해서 전주시에서 이전 포기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로 이전이나 현대화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고요. 지난 2022년 6월에 이 노후화된 시설에서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냉동 창고 교체 예산을 확보했고 집행부에서 이런 확보한 예산을 안일하게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 심각성을 직접 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관계인들 이야기도 좀 들어달라고 해서 5분 발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장님이 직접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주시는 안전조치를 위해 24년 2월 냉동창고 교체 공사에 착공했고요. 장기적으로는 현대화 방안에 마련하기 위해 공영 도매시장 선지지 방문, 그다음에 그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은 20년, 30년 후에 농산물 거래 전망을 통해서 도매시장의 사업 타당성과 시설 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조사하고 적정 규모, 시설, 뭐 기본 계획은 물론 현 부지 내 현대화 방안 아니면 이전했을 때 적정 후보지, 그다음에 마케팅 방안, 사업비 확충 방안까지 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및 신축 이전은 결과 도출 후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집행부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네. 농수산물 도매시장 재추진에 대해서 최지은 의원님 답변해 주셨는데 결론은 그 이전을 추진을 하다가 이게 좀 멈췄고 관련돼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고 지금은 이전을 할지 아니면 현대화를 할지 뭐 이것에 대한 용역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해도 현대화 와 이전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경제성으로 네. 규모나 이런 부분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기존 용역 결과에는 현 부지 규모를 확장해야 하지만 이제 부지 매입에 대한 부담감, 그다음에 현 부지 내에서 이제 건축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동안 한 6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네네. 그동안 다른 임시 이제 시장을 또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조금 열어놓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남지숙 기자님 해주시죠. 네, 그 덕진공원 이제 준솔 공사에 관해서 여쭤볼 텐데요. 지난달 저희 마을 신문에서도 이 덕진공원 준솔 공사를 좀 다룬 적이 있어요. 이제 덕진공원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고 그동안에 이 준솔 공사가 부분적으로 몇 번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부분에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준솔 공사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로 이제 전주시가 이제 2028년까지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총 들어가는 사업비가 550억에 이르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2028년까지인가요? 지금 현재 준솔공사 거의 끝났죠. 끝났고 거기에 이제 준솔공사 끝난 후에 이제 물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덕진공은 그야말로 호수잖아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조경천에서만 들어오고 관정을 통해서만 물이 확보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준솔공사가 끝났고 거기 물이 들어와야지 공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 더운 날 메마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장마철이 돼야지 거기 물이 유입되고 채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25년인가요? 2025년에는 그 중앙에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전주천에 있는 물을 유입시키겠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 준솔공사를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먼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유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준솔공사를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국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순리대로 하면 기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시간과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화교 개설 이후에 갑작스럽게 사실 덕진공원의 수질이 무척 악화가 많이 됐었고요. 수심이 불과 뭐 10여 센치도 되지 않아서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경우가 생기고 심한 녹조와 악취가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걸 더 이상은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전주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준설을 결정을 하게 됐고요. 사실 덕진공원 조성된 이후 최초로 아마 가장 대대적으로 준설을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 물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존에 관정 2군데 있었던 것을 4군데로 확대를 했고요. 4군데에서 지금 계속 지하수를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장마철에 비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전주 앞으로는 덕진공원의 수원 확보를 위해서 전주천에서 물을 끌어올 계획을 하고 있고요. 소요되는 예산은 약 15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는 그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덕진공원이 예전의 모습으로 100% 돌아가는 데는 어쩔 수 없이 한 1, 2년 정도의 시간은 경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앞으로 하지만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와 행정이 서로 발맞춰 나가면서 협조하에 최대한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네, 덕진공원 준설 공사와 관련된 문제 이국시 의원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시에서 이런 공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나타날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조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회와 행정이 좀 소통을 잘해서 계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고 문제가 들어가면 또 그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가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주를 어떻게 좀 변화시키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용역 시작 전부터 네네. 용역 과제를 어떠한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소통이 사실 잘 안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지금 저희 12대 시의회에서는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소통을 해서 의회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이 용역에 담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유도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좀 부족함이 좀 보일 수 있겠으나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최대한 만족시키는 결과 도출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또 라디오에서 또 초청해서 또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수경 제가 네, 추가적으로 네. 그 덕진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추가적인 질문을 드릴 텐데요. 그 많은 분들이 그 덕진공원 내에 있는 연화 도서관이죠, 연화정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이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굉장히 멋있다, 아름답다. 또 한편에는 공원에 있어서 동원의 기능인가, 공원과 도서관과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어떤 발상의 전환에서 공원에서 도서관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신선한 의견으로 받아들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에 이제 가면은 어느 정도 좀 소리도 내고 하나의 공간으로서 내가 아파트 집에서 뭐 소리를 지르거나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좀 더 자유로운 공간, 자연의 공간인데 도서관에 묶여 있다 보니까 뭐 거기 지나갈 때마다 왠지 조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은 사실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러고 그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연화교 있지 않습니까? 연화교 이제 저희가 6월 초에 갔는데 뜨겁잖아요. 6월 초를 하늘에 너무 뜨거워서 그 연화교의 대리석인 것 같아요. 너무 뜨거워서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걸으면 발을 데울 정도로 좀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그 코코넛 매트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에도 이게 맨들거려서 사실은
눈이 오면 미끄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공사할 때 그러한 그 특성, 제지대,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와 달리 기후변화로 인해서 굉장히 뜨거우니까 그 뜨거운 열을 잘 흡수도 하고 쿨할 수 있는 그러한 재질을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물론 미적인 아름다움 괜찮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만 그 경제성이나 아니면 이 환경 친화적인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먼저 답변 드릴까요? 사실 기존의 연화교 자체가 철제로 되어 있던 구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원의 철제물이 가로지르는 형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이제 전통의 미를 좀 살리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돌로 된 저희가 연화교를 설치를 했는데요. 충분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를 저희가 다른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이제 데크나 이런 부분은 거기가 이제 수변이다 보니까 많이 그러니까 교체하고 보수하는 비용들을 많이 들 수 있어서 지금 이제 돌로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서관이 왜 거기 들어가 있냐라고 하시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선 그 연화정 안에서는 뭐 심도 있는 이렇게 뭐 전문 서적을 보거나 그렇진 않고 가볍게 산책이 나와서 동화책이나 아니면 가볍게 볼 수 있는 도서들이 있고 연화 도서관 앞에 마당은 당연히 뛰어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가 조심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책을 읽으시는 분들이 이런 공간은 좀 소란스러워도 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네. 네. 성천동 가리네노 용서로 이쪽이 굉장히 차량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대 거의 지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특히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비계획 도시다 보니까 도로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송천동이 그러니까 도로 문제도 심각하지만 주정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있는데 구도심이 보통 평균 속도가 16에서 18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거의 뭐 거북이 걸음 정도밖에 속도가 못 나오고 있는데 에코시티 주민들이 이 중앙로를 통해서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천 구도심 주민, 에코시티 주민 이 모든 분들이 송천 중앙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 보면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전주 광로, 송천 중앙로, 기린대로 여기하고 또 이용하는 방법이 송천 광로, 동부대로, 시천로, 서국로 이렇게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군데에 몰리는 차량 때문에 송천동은 뭐 출퇴근 시간대 거의 고통 지옥인데 이 문제 거의 10년 이상 저희도 다뤘던 문제인데 해결 안 되고 있거든요. 이제는 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제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송정 구도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문제, 정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면 이제 도로 확충하는 방법하고 교차로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했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통해서 좀 계획을 좀 세워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리고 밀집형 이제 주거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로를 확장한다는 건 기존 도로를 확장한다는 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을 분산시키기 위한 그런 도로 확충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리네로라는 곳과 용소로라는 곳을 지금 개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의 이 도로는 이제 장기 미집행 도로로 돼서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을 시켜서 만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이 후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행부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가리네로 같은 경우에 설계가 완료돼서 도시계획 시설 이제 고시를 하고 그게 빠르면 9월 안에 협의가 끝날 것 같고 착공은 내년 초나 올 겨울 늦게는 근데 겨울은 이제 저희가 동절기 또 공사 중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쯤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도로 확충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지금 밀집된 도로 정체 형상이 조금 풀어지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도로가 중앙로에 집중이 되다 보면 그쪽이 정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다른 숨구멍을 열어주니까 당연히 교통은 좀 원활해지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16km, 19km 이 정도는 출퇴근 시간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진 않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출퇴근 시간에 이제 가변형으로 조금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천동 교통 문제, 송천동에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더 이 부분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정밀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남지숙 기자님 질문해 주시죠. 네, 저 KCC 농구단이 지금 부산으로 이전했잖아요. 어떠신가요? 속상하죠. 속상하죠. 그런데 속상한 일을 왜 만들었을까요? 굉장히 너무 아쉽어요. 저는 뭐 농구를 좋아하는 팬은 아니지만 또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이나 또 전주 시민, 특히 전주 시민들은 굉장히 속상해 부분인데 전주시와 이 이전의 부분에서 좀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의견이 조금 달리는 부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며칠 전에 전주시에서 지금 실내 체육관 착공식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2026년에 마무리를 하는 건가요? 근데 작년에 지금 전주시가 지금 부산으로 이전했잖아요. 그럼 작년과 올해 그 8월인가 그런 별 시기 차이가 없는데 왜 전주시는 KCC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나요? 올해 지금 또 착공식을 하고 좀 이게 충분한 이제 다른 어떤 그 행정도 그렇고 충분한 아까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조금 금방 순식간적인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실행한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 없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금 연고지를 이전했고 지금 올해 또 착공식을 하고 왜 붙잡아둘 수 없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또 그 프로야구 2군 구장도 지금 시작을 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멈춰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제 정보가 맞나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KCC 농구단 연고지 이전 관련돼서 이국 의원님 어떻게? KCC 연고지 이전 문제는 사실 KCC 구단 측과 전주시 관계자들과의 소통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경기장 그 실내 체육관을 허가내서 진행하는 데까지 행정 절차 기간도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게 사실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대화가 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요구점이 좀 달랐어요. KCC에서는 여의동에 신설되는 실내 체육관을 KCC 전용 구장을 만들어 주길 원했고요. 저희 전주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이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신설되는 KCC 그 실내 체육관을 KCC 전용 구장으로 할 경우에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대어주기를 바랬었던 거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광주 챔피언스 리그나 대구 야구장 같은 경우에 대구 같은 경우는 삼성에서 광주 같은 경우는 기아에서 총 공사 비용의 약 3분의 1 정도를 부담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기아 타이거즈 이름을 걸고 삼성 라이온스 이름을 걸고 경기장, 운동장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전주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KCC에서 전용 구장을 이용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 공사 비용을 부담을 해주기를 원했지만 KCC에서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대화에 문제가 조금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절차가 그만큼 늦어졌어요. 행정 절차가 늦어졌고 하다 보니 착공식도 2번 하게 되는 네. 그런 약간 웃지 못할 해프닝도 좀 벌어지고 그렇게 됐었던 겁니다. KCC 문제는. 네네. KCC 문제 이게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 KCC가 조금 더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보고도 있고 시에서 더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하는 관점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이미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우리 전주시에서의 연고 가진 구단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나간 일이긴 하지만 좀 잘 이렇게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예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남지수 기자님 추가 질문 해주시죠. 네, 이제 KCC 농구단 이전한 건 이제 과거의 문제고요. 이제 앞으로의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냐면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전북 현대 축구단으로 이 문제가 또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라북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속적으로 현대 축구단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최대한 시설 보완들을 먼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지금 계속 21년도부터 현 4년 동안 약 44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시설 보완을 지금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해마다 약 전주시에서는 8천만 원 정도씩 해서 홍보비를 또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이맘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현대 관계자분께서 버스 1994에 노선을 새롭게 다시 부활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 전주시하고 협약해서 지금 1994 버스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 측하고도 어떠한 개별적인 사안이나 중요 안건이 있을 경우에 저희 의회와 또 행정하고 같이 관계 부서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 팬들께서 우려하시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자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 의원님 뭐 보충. 뭐 크게 답변할 건 없고 네. 사실 이제 지역에서 프로 구단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전북 현대 말고 KCC가 이제 연고지 이전을 하면서 좀 겪었던 일들, 그다음에 잘못했던 일들, 그다음에 좀 부진했던 문제들을 전북 FC하고는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두 분 의원님들이 각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셨는데요. 이번에 공통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답변엔 두 분 기자님이 들으시고 또 추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지난해 송천 이동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주민 투표를 했는데요. 그중에 송천 이동 문화시설 부족 그리고 주차장 건설에 대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민 삶의 질과 연관된 문화시설이 송천 일동과 또 에코시티에 집중되는 현상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풀어가실 건지 최지은 의원님 그리고 이국 의원님께 순서대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 이동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고 이런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들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송천 이동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이 2군데 있습니다. 주민센터 하나, 그리고 저희 척수장애인 협회에서 쓰고 있는 공간 하나, 그것도 주민센터였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사실 도서관이나 아니면 주차장 이런 뭐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 부지 확보가 제일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확보를 하려고 해도 비어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농수산시장이 혹시 이전을 하거나 그 부지 아니면 지금 자연녹지로 묶여 있는 송원조 뒷부분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용도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묶여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노후주택 매입을 통해서 공공 주차장을 개발을 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은 민간 건축물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공공 시설을 그러니까 도서관이나 아니면 그런 시설들을 조금 유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국 의원님.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아까 최지은 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시설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저희 송천 이동의 실정입니다. 이 공간 확보를 위해서 사실 저희 의원들은 빈 상가들도 쳐다보고 다녔고요. 빈 공터마다 유심히 관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도 협조해서 혹시 전주시에 매각할 의지가 있는지도 사실 조심스럽게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공간 확보만 된다고 하면 나머지 추가적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참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에서 추가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전주시나 시의회에 항상 질문하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부지가 없다, 예산이 없다 이게 늘 하는 대답이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볼 때는 모든 도시 계획이 있을 때 문화시설 확충은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주민 삶의 질이 가장 우선되는 게 그 문화시설이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계속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이런 현상들은 사실 지향할 문제인데요. 송천 이동이 그럼 이전에도 땅이 없었을까요? 이런 의문이 지금 드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도시 안에 시 땅이 많이 있거든요. 국유지가. 근데 그때 그 땅들이 진짜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진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송천 이동 구도시만에 없다면 건너편 전미동이라도 뚫어봐서 송천 이동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주는데 좀 답을 주셔야 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언제까지 인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에코시티에 집중되는 문화시설 언젠가는 주민들이 불만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의원님 두 분님들 의지 좀 보여주세요. 네, 기자님,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이제 확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전미동이라고 하면 저희가 송천 이동 구도심은 동부대로와 전주 천변, 송천 중앙로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송천 이동의 확장성이 전미동이거든요. 사실 저희도 전미동 안에 어떤 시설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요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큰 대로를 건너가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워하고 사실 전미동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에코나 송천 일동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로 분단이 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어서 전미동에 확충하는 것도 저는 그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확충을 했을 때 이용객이나 이용 만족도가 얼마나 좋아질까라는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도 질문 하나 드리면 혹시 이제 앞으로 이게 계속해서 도시 계획을 세워지고 나갈 건데 민간이 개발을 할 때 일정 부분을 그런 어떤 공공 택지나 공공 그 시설을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개발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네,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부 체납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저희가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그런 공공 기반 시설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송천 이동이라고 이제 한정을 지어 버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공 주택이 들어올 사업자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때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부지가 필요합니다. 네. 그 대규모 부지가 어디에 이제 위치해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충분히 지금 저희 제도 안에는 기부 체납 제도가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전주시는 2023년 10월에 전주 종합경기장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을 전주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난 9월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 사업 변경 계획 동의안, 즉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 협약 변경이 전주시 의회를 통과한 후속 조치인데요. 2017년 전주시는 전라북도의 종합감사를 받으며 2015년 전주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사업을 변경한 것에 대한 주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올바른 행정 절차는 롯데쇼핑과의 협약 해지, 롯데쇼핑의 협약 대상자 지정 취소, 민자사업 철회, 새로운 행정 절차 계획 및 실행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이 의원님.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사실 종합경기장 부지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2005년도에 협약서를 맺어서 같이 그 당시에는 민자 사업으로 해서 종합경기장 개발에 종합경기장 터에 컨벤션 센터와 백화점을 짓는 식으로
협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2015년도에 전주시에서 투자 협약을 서를 내용을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이 약간 무리하게 진행이 되면서 도로부터 경고 주의를 받았었던 내용이거든요. 그 협약서 내용은 그 협약을 깨기 위해서는 롯데쇼핑의 규칙 사유가 있든지 전주시의 규칙 사유가 있든지 아니면 두 곳이 합의를 해야만이 협약서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2015년도에는 그러한 과정 없이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약 내용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 무효 식격에서 그 무효 판정을 받은 거고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롯데쇼핑하고 좋으나 싫으나 같이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8기 우범기 시장 체계에 들어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롯데쇼핑과 협약을 통해서 종합경기장 터를 개발하기 위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곳에는 알려졌다시피 롯데백화점, 컨벤션센터, 호텔을 중심으로 마이스 산업을 중심으로 한 도시개발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최재훈 의원님.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동의안이 다 통과가 된 상태고 롯데에서 진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은 살짝 변경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취소 사유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의안 통과와 함께 지금 저희가 전주 기존 이제 경기장을 철거를 하다가 잠깐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와서 협약 취소하자보다는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졌으니 조금 더 의견 소통을 해서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관련돼서 뭐 추가 더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그 종합 경기장은 전주 시민의 사실은 노력과 땀이 담겨 있는 장소잖아요. 또 굉장히 어린 시절에 그곳에 가서 야구도 받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놀았던 공간인데 그 공간들이 지금 롯데라는 한 거대한 그룹에 넘긴다는 그런 느낌을 시민들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부분은 정서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전주 시민들이 과연 롯데라는 그 큰 대기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상상하느냐? 그것도 사실 질문하지 않았거든요. 일부 공청회는 했지만 주민들의 의견,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한번 궁금해 하셔야 하고 물론 지금 협약을 깰 수는 없다 하지만 또 주변 상권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롯데라는 대기업 들어와서 그 많은 쇼핑과 컨벤션홀과 많은 것들을 건설했을 때 주변 덕진동과 전북대 주변의 상가들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대책 없으시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하신 적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롯데쇼핑과의 첫 협약이 할 즈음에 그 전에 이제 전주시에서는 종합경기장 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사실 전주시 재정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민자 협약을 통해 민자 유치를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전주시에서 약 수차례에 걸쳐서 외부 민자 유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어느 한 곳도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한 곳이 두 곳이 들어왔는데 한 곳은 롯데쇼핑에서는 컨벤션 센터와 백화점을 지어주게 하면 컨벤션 센터를 지어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었고 다른 한 곳은 아파트를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집행부와 의회에서 충분한 수기 끝에 롯데쇼핑과의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배님들께서. 그래서 그렇게 됐었던 것 같고 방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종합경기장 사거리에 롯데백화점이 대규모로 들어올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완산구 쪽에는 또 대한방직 터가 개발이 되면 그쪽에도 백화점이 들어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좀 쇼핑몰이 될지 백화점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그 두 곳이 들어오게 되면 아마 전주 시내에는 큰 그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큰 회오리 바람이 한번 불어 닥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용역을 좀 발주를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두 곳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이 들어섰을 경우 전주 시내의 상권들에 미치는 영향, 그 반경 2km 이내에 모든 상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용역을 통해서 상황을 미리 좀 예측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행정에다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아마 하반기 내년 본 예산에 잡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 하나 더 여쭤봐도 네네. 될까요? 이 우리 편집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종합 경기장은 사실은 시민들의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거기에 그 종합 경기장을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원화하면 사실은 그 상권 문제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파급이 클 텐데 시민에게 돌려주는 방법, 꼭 우리가 무언가를 공간의 하나 개념을 개발의 개념만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은 사실은 공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컨벤션 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물이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 모든 전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만인의 어떤 공간, 그러면 그게 공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생각의 발상은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그 협약서 자체가 유효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일방적인 변경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은 좀 더 처음부터 그 대부분 그 여러 공청회도 있다고 하지만 그 공청회는 과연 얼마만큼 시민들의 의견이 포함된지 굉장히 일부 사소한, 그리고 공청회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목소리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것들이 어떤 수고의 과정이 거쳐져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굉장히 행정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거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의 폭력.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 협약이 언제 처음 이루어졌죠? 2005년도에 2005년도에. 2005년도 그때보다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성숙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궁금해요. 보통 행정하고 이 기업들하고 협약을 하면 말 그대로 협약이고 기업들은 협약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깨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행정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나 봐요. 제가 협약서 본 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측이 그러니까 잘못이 있을 때 협약을 취소할 수 있고 두 양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협약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우리 협약 취소하겠다라고 전주시에서는 한 번쯤 이제 여러 차례 좀 롯데쇼핑과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는 할 의향이 있다라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제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곳을 열린 공간, 공원 뭐 이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컨벤션이라는 것이 꼭 닫힌 공간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각종 회의나 전식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유치해서 전주시의 입장은 외부인들이 조금 많이 유입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소비 활동을 통해서 전주시가 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도 조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호텔, 쇼핑몰, 컨벤션 말고 그 이제 야구장 부지에는 저희가 뭐 원형 콘텐츠 전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 갈 수 있는 방향을 시민들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지가 시민 한 조금씩의 모금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는 건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인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이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행정이나 의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관심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왜
못하느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시의회, 정기회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5분 발언 하시는 것도 관심 가져주시고 5분 발언 뭔지 궁금한지 이렇게 또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또 네. 저희가 전화 연결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또 질문 좀 드릴게요. 전주 팔복동 산업단지 전주 경제의 중심으로 여겨졌지만 2017년 BYC 공장마저 문을 닫으면서 침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전주시가 제1, 2 일반 산단 등 5개 산단에 2천억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해서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청사진입니다. 그러나 민간 자본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인 970억 원에 달해서 민간 투자 성사 여부에 성패가 갈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국 의원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팔복동 산업단지는 1980년대에 조성이 돼서요. 그동안에 전주의 먹거리를 책임졌었던 공간입니다. 하지만 산업 환경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발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그런 와중에 팔복동 산업단지는 계속 노후화되고 낙후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뤄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1, 2 산업단지는 분양률이 뭐 거의 100% 다 차서 가동은 하고 있으나 생산량이나 그 매출액은 예전에 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많은 기업들도 생산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새로운 탄소 산업 단지를 지금 현재 그 여의동에 조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조성 원가를 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가 산정이 되면 조성 원가가 산정이 되면 그걸로 분양가가 정해지고 되고요. 그러면 금년 하반기에부터는 이제 분양을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얼마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약 50만 평 규모로 해서 제2 산업단지를 또 다른 산업단지를 신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주시는 국비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이제 사실 저희가 산단을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입주 자체가 거의 분양 자체가 90% 100%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규모 작게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공단들을 어떻게 다시 리모델링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민간이 저희가 이제 국비를 받아서 전주시에서 산단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공간을 확보를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민간 투자는 충분히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70, 80년도에는 여기 산단이 패션, 섬유 이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구조가 조금 변경이 되잖아요. 뭐 탄소나 아니면 다른 뭐 AI나 뭐 아니면 수소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다르게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산단으로 구성을 조금 조성을 해준다고 하면 민간은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관련돼서 혹시 두 기자님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산단의 목적은 사실은 도시의 활성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근데 전주에 와 있는 탄소 산업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인력 창출을 부분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AI나 기타 어떤 산단 구성이 된다면 실제로 전주 시민이 전라북도 시민이 여기 취직을 할 수 있는 프로테이즈를 얼마큼 될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또 탄소 산업이 한동안 전주시의 대표 산업처럼 되게 얘기됐는데 보아하니 별로 그렇게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이게 정말 전주를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산업인지도 시민들이 캐스천 마크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산단이 지금 100% 이렇게 대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일자리에 얼마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탄소 산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효성 한 군데 들어와 있고요. 산단에서 이제 조성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양을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성? 우리가 이 탄소 산단 만들어 가지고 전주 시민이 얼마나 일자리 창출을 했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그거에 대한 답은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의원님. 네. 사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 대기업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 앵커 기업이 들어와야 그거에 따른 계열 회사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와 함께 대기업 유치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서 김관영 지사님과 우범기 시장께서 지금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대기업 수장들을 만나고 계시고요. 현재 김관영 지사께서는 5개의 대기업을 새만금에 유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전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는 좀 전에 최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섬유와 패션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공장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약간 집약된 기술력이 집약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쪽으로 체질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전주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요. 전주 산업단지가 다른 시도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도심과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좋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좋은 놀거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자리와 즐길 거리가 근거리에 있는 전주 산업단지가 다른 시군에 다른 시도에 있는 산업단지에 비해서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일단 앵커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지자체장님들께서 뛰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뭐 질문 또 있으신가요? 팔복동 주민분들은 또 이제 산업단지가 있어서 또 경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팔복동 주민들의 뭐 바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이제 팔북동 같은 경우에는 공단 지역인데 또 거기에 주거 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던 섬유 산업이 발달했을 때는 굴뚝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크게 뭐 공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이제 패션이 하고 지금 산단 안에는 여러 공장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소각 연료를 쓰는 부분이 그 소각 연료가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폐자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소음과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하고 주거가 같이 있는 환경이 참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 또 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후가 되다 보니 주거도 이게 경제가 활성이 돼야 그 안에서 주거 지역도 활성화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약간의 너무 노후화됐다는 이제 그런 의식들 그다음에 인식들이 좀 많으셔서 그걸로 개선하는 작업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나 산단 활성화 사업 등을 좀 집약해서 여기에서 좀 쏟아붓는다고 하면 그런 민원들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질문 드렸던 것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산단을 활성화하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거기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어떤 환경이나 안전 이런 것들도 좀 고려된 그런 산업들이 조금 어렵겠지만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의원님들이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팔복동 같은 경우는 동 전체가 산업단지로 묶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제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쉽게 변화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요. 조금 전에 최지은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여러 곳에 공장들이 소각로랄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대체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은 좀 더 요즘 친환경적인 원재료를 사용하는 소각로랄지 발전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면서 그러한 기업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나씩 변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그 질문은 다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의원님들 오늘 출연하신 소감하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최정은 의원님. 뭐 항상 어려운 거 저한테 먼저 양보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2년 이제 전반기 저희가 임기가 총 4년인데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다른 위원회를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곳 가서도 잘 적응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정 활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호 의원님. 네. 아무쪼록 이렇게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확실히 긴장 많이 되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지역 의원으로서 임무 주어진 대로 열심히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잘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요. 앞으로 2년 후에도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떳떳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국 최지훈 의원님, 청취자분들 이름 잘 기억하셨다가 이분들 활동 어떻게 하시는지 또 잘 이렇게 봐주시고 또 잘하시면 또 응원도 해주시고. 네, 조금 부족하면 더 잘하라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또 채찍질도 해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기자님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우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송촌동 마을신문에서 이게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그 시원들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인지 이제 소통을 하신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송촌동 마을신문과 함께 이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함께 얘기도 나누고 공유하고 또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한 부분에 있으면 같이 저희가 응원하고 또 좀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또 같이 응원 으쌰해서 같이 그 아름다운 우리 송촌동 문화를 만들어갔는데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련해주신 우리 그 편집장님 그리고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남지숙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네. 편집장님. 네. 송천동 의원들은 참 모범적인 게 저희가 그 이전 의원 때도 이런 정책 토론을 했었거든요. 근데 늘 참여하셔가지고 지역의 현안을 같이 고민해 주셨어요. 근데 역시 이번에 바뀌시는 우리 의원님 네 분도 이제 다 같이 하실 건데 일단 송천 이동 두 분 활동하시는 거 저희가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적당한 거리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자주 이런 기회 마련해서 자리 마련해서 또 초빙도 하고 오늘은 두 분 같이 모셨는데 다음번에는 좀 따로따로 모셔서 좀 더 이런 정책 현안도 있지만 본인들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의 꽃인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송천 이동, 덕진동, 팔복동의 최지은 이국 시의원 모시고 지역 현안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지역을 바꾸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의회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송천 이동, 덕진동, 팔복동의 뜨거운 지역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으로 궁금증을 푸는 오늘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앞으로도 전주 시민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전 9시엔 송천 일동 박혜숙 최명건 시의원 모시고 정책대담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성은이었습니다. 나와주신 분 네 분 모두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